6조 법보 단경 발 회동 조계산 삼은 진흥. 우리 교재 한국분류전서 739페이지 중단입니다. 글자체가 바뀌었죠. 태화 7년 12월 1일 산해 도임 단무 지1번은 도실 중말. 태화 7년 12월 어느 날 산해의 도임 단묵이 한 권의 글을 가지고 밤으로 와서 말했다. 지금 태화 7년이 몇 년이 된가요?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역사 철학만 가지고 안 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게 항상 이제 역사의 생물론을 받더래요. 생물론을 넣어줘야 어느 시대인가 알 수 있거든. 제일 처음에 한번 넣어줘야 돼요, 최소한. 빨리 찾아봐 주십시오. 233년 나옵니다. 예, 233년. 233년 아닌데. 잠시만요. 1200. 1200? 1207년? 당나라에 833. 돌아가신 게 1210년에 돌아가셨습니까? 1208년에서 1208년. 여러분 동양연표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양연표? 조그만 거. 그거 동양 하는 사람 핵심 필수인데, 빨간 책 있잖아, 동양 연표. 생물연대가 지금 지를 안 1958년에 태어나셔서 1210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육조스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여기 아니 진을 쓰긴 했는데 육조스님의 얘기 아니요. 시대가 아니죠. 이건 태화 7년이 그 보조 스님이 지금 수선사에서 계실 때죠. 아, 그래서 중국 연호가 그걸 썼구나. 이건 육조스님.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전은 이런 제목이 뭐라고요? 동양연표. 조그만 제가 책. 다음 찾아오겠습니다. 한중일 연표가 다 있잖아요. 그 파는 거예요? 예, 옛날에 뭐 4,000원, 2,000원, 요새 한 12,000원쯤 하는데, 그 핵심, 동양 항상 핵심이 였죠. 일본판을 이제 이현정 교수가 번안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제 1년치고 다녀서 1년이 차이 난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비교표가 나옵니다. 동양연표. 찾았나요? 태화 7년? 제가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아요. 예. 1207년에 해당되는데 1207년. 예. 네, 1210년으로 하겠습니다. 근드 법보기 단경 장중각지 이광기전. 근래에 법보의 기록인 단경을 얻었는데 장차 거듭 새겨서 그 전파를 넓히고자 합니다. 사기 발치 여흥연 대활 차여 평생 종승 수학지 귀감이다. 스님께서는 그 발문을 써주십시오 하니 내가 흔연히 대답하였다. 이는 내가 평생토록 종지를 계승하며 수행해온 귀감이다. 자, 기, 조임, 유행, 이수, 후세, 심협, 모승의. 그대가 그것을 조각하여 민수에 유행시켜 후세에 전한다면 늙은 중의 뜻에 매우 흡족할 것이다. 그 진우는 1210년에 입적했듯이 1207년에 지금 발을 쓴 거니까요. 거의 만년지죠. 53세까지밖에 뭐 살지 못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만큼 산 거죠. 그때 나이를 보면. 예. 연, 차, 유일, 땅, 위, 남양, 충국사, 위, 선계괄. 그러나 여기에 일단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남양 해충국사가 선객에게 말했다. 아차간 신심이여 신외무여 소위 전불생멸. 나는 이곳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와 같으니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전부 생멸하지 않는다.
여남방 신시무상 신성시상 소위 반생반멸 반불생멸. 그런데 그대들 남방에서는 몸은 무상하고 신성은 항상하므로 반은 생멸하고 반은 생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왈, 오비유방, 다문차세, 근옥, 근욱, 성의.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폐단을 많이 보았는데 근래에 더욱 심했다. 파타 단경운 시 남방종지 첨유비 담 삭제 성의 혹란 후도. 저들이 단경을 잡고 말하기를 이는 남방의 종지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한 이야기를 더하고 성스러운 뜻을 삭감하여 후학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자금 소득 정시 본문 비기 첨가 비기 첨기 가면 국사 소가. 지금 그대가 얻은 것은 바른 본문이니 그들이 잘못 첨가한 기록과는 다르므로 국사의 꾸짖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 세상 본문 역유 신생멸 신불생멸 지읒.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또한 몸은 생멸하지만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운 진여성 자기명 비 아니비 설설 능명 등 정시 국사 소가 지읒. 가령 진여의 성품에서 망념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눈기 코 혀에서 능히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대목인데 이것이 바로 국사가 꾸짖은 뜻입니다. 수신자 도차 불무이념 여하 소견 영기신진 역령 성교 유통야. 수신자라면 여기에 이르러서 의심하는 생각이 없을 수 없다. 어찌해야 그러한 의심을 없애고 그들로 하여금 깊이를 있게 하며 또한 성교를 유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묵왈 연즉 회통지의 가득 무호. 단묵이 말하기를 그러면 회통의 뜻을 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왈 모승 낭자의 차경 심완미 망역고 득조사 선권지의. 내가 말하였다. 늙은 중이 옛날에 이 경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완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께서 보여주신 훌륭한 방편의 뜻을 얻었습니다. 하자, 조사, 위, 회양, 행사 등 일전 신인, 외위, 위거 등 도속, 처녀인, 설, 무상신지, 대도. 왜냐하면 조사께서는 회양, 행사 등에게 마음의 도장을 은밀하게 전하고 그 밖에 위거 등이 도속, 처녀인을 위하여 무상신지계를 설하였기 때문입니다. 불가의 일왕, 진이 역속, 우불가 일왕, 숭속이 위진고. 그러므로 가히 오로지 진제만 담론하고 속제를 거슬러서도 안 되고 또한 가히 오로지 속제를 따라서 진제를 위반해서도 안 됩니다. 반수 타의 반칭 자증 설지녀 기념 비아니명 등. 그 때문에 절반은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고 절반은 스스로 증격한 것에 개합하여 진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이나 귀가 능히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한 것입니다. 요령, 도속 등 선수, 관신중, 전문지성. 반드시 출가인과 재가인 등으로 하여금 먼저 몸 안에 보고 듣는 성품을 돌이켜 비추어 살펴서
요달 진여 연후 방견 조사 신신이려 지 미의이. 진여의 뜻을 철저히 깨달은 연후에 비로소 조사의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은밀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약 무여 시 선권 즉설 신심이려 즉연 목도 신생멸오. 만약 이와 같은 좋은 방편이 없이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곧바로 설하면 눈으로 몸의 생멸을 목격하기 때문에 출과 수도자 상생의보 황천인 속사 여하신수. 출가하여 도를 닦는 자조차 오히려 의욕을 내는데 하물며 수많은 소인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인의 조사, 수기, 유임, 지설야. 이는 곧 조사께서 근기에 따라 끌어들인 설법입니다. 충국사, 가파, 남방, 불법, 지병, 가위, 재, 정, 퇴, 강, 부현, 성의, 감, 보, 불보, 지은. 해충국사가 남방의 불법의 잘못을 비판한 것은 가히 무너진 기강을 다시 정비하고 성의의 의도를 받들어 드러냄으로써 보답할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도록 감당해 준 것입니다. 아등, 운손, 기미, 칭승, 일전, 당의 여차, 현전문, 성실지어. 그러므로 우리 후손은 이미 그 밀전을 친히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장차 이와 같은 현전문이 성실한 법어에 의지하여 반조자신, 본래시불, 불락단상, 가위, 이과의. 자기의 마음이 본래부터 부처임을 반조하여 단멸과 상주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히 허물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약관, 신불생멸, 이견, 신유생멸, 즉어 법상, 이생이견, 비성상, 융해자야. 만약 마음은 생멸이 없다고 관찰하고 몸은 생멸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제법에 대해서 분별변해를 일으킨 것으로 법상과 법성을 자세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시지, 의차, 일권 영문, 득의, 참상, 즉 불력, 승지, 속증고의. 그러므로 이 한 권의 훌륭한 책에 의지하여 의미를 터득하여 자세하게 참고함, 즉 아승직업을 경력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증득할 것이다. 가불, 조언, 유행, 작대이야. 그러므로 주의나 요통시킴으로써 큰 이익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묵, 유유, 어시, 호선. 단묵이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발문을 쓴다. 해동, 조계산, 수선사, 사문, 징을. 해동, 조계산, 수선사의 사문, 징의 발문을 붙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거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도는 육조 단경을 어떻게 본 것 같습니까? 우리 청일선. 이거 제가 사실 위에 부분에 이제 그 육조단경 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쓴 부분이 장황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남양 해충국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을 펴면서 남방의 종지를 육조단경이라는 이름으로 해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마음은 영원하고 이제 몸은 생멸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견문각지하는 그 성품 그 자체를 불성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점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위에다 이제 장황하게 쓴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조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법을 넓게 편집되었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이제 즉신주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견문각지의 성품 그 자체가 불성이다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남양 해충국사가 비판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덕 정등록에 실려 있고요. 이제 그거를 지금 보조 스님께서 다시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남양 해충국사는 이제 육조단경의 내용, 그때 잘못됐던 육조단경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조 스님의 관점은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단경이 굉장히 훌륭한 내용으로 갖춰져 있는데 다만 그 뜻에 있어서 그 남양 해충국사가 그 요런 비판을 했다라고 하지만 육조단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방편설로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방편으로서 이런 그 몸과 마음이 생멸한다, 생멸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 그런 뭐 견문각지의 성품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도 수행해가는 사람들이 공부해가면서 그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제 조금 해석을 좀 달리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요 위에 제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많이 써놨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없습니다. 견문각지를 구하는 것하고 법을 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남양 해충국사 그 어라고 해가지고 경덕 전등록에 보면 꽤 많은 분량, 어느 정도 분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육조 단경에 대해서 내용을 비판하면서 처음에는 그 견문각지하는 그 성품을 불성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정설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무정불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남양해충국사는 이제 무정불성을 인정한 것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견문각지의 성품이 없는 것도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정불성을 인정하는 거면 좀 모순되지 않느냐 다시 이렇게 물었을 때 아, 내가 얘기한 건 사실 견문각지의 성과 상을 분별해서 그 성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또 그거를 분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 남양해충국사 어를 좀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말한 그 육조 스님의 그 36대법 그거에 그 딱 해당되게 질문자의 그거에 딱 맞춰서 살짝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계속 빠져나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의의 뜻, 진짜 중도의 뜻을 이렇게 설법에서 펼치시는데 이제 이 부분도 좀 그랑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해충국사 그 비판했던 거는 견문각지하는 그 상,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 자체의 겉모습이 불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그 뭐 마주가 얘기하는 어떤 평상심이라는 거하고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 진울대사의 그 선사의 발물이긴 한데 짧은 글이죠. 지금 내가 평생 종지를 따라서 수학하던 그 귀감이 되는 경전이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기도 하고 진울의 그 세 차례 전기, 육조단경, 또 뭡니까? 또 그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 신화엄합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대종고의 또 법을 이렇게 이런 전기가 함께 있는 거죠. 육조단경은 뭐 금강윤과 함께 조계종의 지금 소위 경전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선정사의 경전이니까. 근데 이제 이 본격적인 여기에 대한 저술이 남아있지는 않고 발문 정도가 남아있지만 여러 다른 남아있는 저술이 권수정 결사문을 비롯해서 그 법집 변력 제도 병입 사기 원론 성문론 가나지론 등등에 다 인용이 되면서 자신의 그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발문만 남아 있다고 해서 육조단경에 대한 진울의 어떤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는 배경에서 그런 육조단경이 뭔지 이걸 지금까지 2달 동안 봤던 겁니다.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진울 선사 노무자 전집을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그다음 정리해 보세요. 예.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울의 선사상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써봤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논문에 그 많은 내용들을 가져왔고요. 제가 각 줄을 충실하게 안 따라가지고 그런데 결론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울의 사상은 고려 중기 혼란 속에서 불교가 겪었던 선교 대립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화학적 산투의 산물이었다. 네, 교수님 그 표현입니다. 그는 도노점수, 정해상수, 선교일치의 기반 위에서 성적 등집은 원졸 신해문, 관화 경전문이라는 중충적 법문 체계를 통해 실행과 이론, 정과 해, 선과 교의, 이원적 대립을 통합적으로 해소하였다. 특히 대해종고의 관화선법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아르마리의 병을 타파하는 최상의 경전문으로 확립한 것은 그의 사상적 독창성을 보여준다. 이 통합적 인식 구조는 원효의 일심 해석 이래 한국 사상가들의 문제의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 한국 불교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싶고 제가 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 의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진울선사의 계승과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제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랑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조금 독창적으로 쓴 부분은 그 법집별행록 저료 병입사기의 경우 그 조선시대 때 22차례 이상 재발행됐고 이제 저료 사기에 대한 이제 사기가 조선시대 때 4차례나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선시대 때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수행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헌으로 이렇게 이어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잠깐만 이제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저료 사기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행되고 보급된 불교 문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수적서로는 상봉정원, 그리고 서람추공, 그리고 회암정예, 연당 유일에 의해서 이렇게 4종의 추적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보조스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근현대 선지식에 준 영향에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좀 하남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남 스님이 보조 스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삼봉사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원사에서 결사를 하셨었는데 그때 주요 교재 중에 하나로 삼아서 가르침을 폈고 그 가르침을 이어가던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때 이제 삼본사 연합 수련회 동참하셨던 분이 저희 거의 근현대 그 선지식들이 거의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큰 스님들께 영향을 줬고 경공 스님은 이제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제 오후 보림에 대해서 하남 스님과 이제 서신을 많이 교류하시면서 보조 스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깊이 여기셨고 평생 동안 그 가르침을 이렇게 지켜가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좀 넣어봤고요. 효봉 스님도 이제 당연히 그 송광사 그 방장 스님이셨고, 그 영향이 있었고요. 부산 스님도 이제 그 제자로서 또 영향이 있었고, 탄원 스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남 스님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통현 상자 그 부분으로 이제 주석하셨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보조진흥의 선사상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사상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철학적, 실천적 가치가 유효하다. 진울이 제시한 도노점수와 정해상수는 깨달음과 수행을 대립적 과정이 아닌 상보적 관계로 이야기함으로써 수행의 방향성과 불교 실천의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한 책이었다. 그는 당시 교학과 수행의 분리를 비판하며 깨달음 이후에도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역동적 수행관을 제시했는데 이는 오늘날 불교 수행자들에게 여전히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근현대 선지식들은 이러한 진울의 사상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계승 확장하였다. 하남은 일제강점기 외세불교 속에서 삼본사 수련원을 열면서 청정한 수행승의 결사 정신을 복원함으로써 진울의 정예결사 정신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켰다. 경공은 화엄과 선의 일치를 통해 선교 일치의 사상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교학과 수행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진울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효봉과 부산은 수전사의 모부학공을 승광사에서 계승하였다. 나아가 탄원은
진례 사상을 경제 역사과 화엄 사상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 불교 사상으로 체계함으로써 진례 정신을 사상사적 차원으로 심화시켰다. 이러한 계승의 흐름은 진례 사상이 단지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소생되는 살아있는 활구임을 증명한다. 진례 사상은 근대 이후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수행과 삶, 깨달음과 사회 참여의 균형을 모색하는 불교적 실천 윤리로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특히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의 원리는 현대인의 심리적 치유와 영상문화에도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국 진례 선사상은 깨달음의 실천화라는 불교 본연의 목표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는 철학적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현대 불교의 과제는 진리 세지한 수행 정신을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수행 공동체의 사상적 토대로 활용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조진례 사상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불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굳건한 지침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정 보완한 부분을 네. 보충해서 최종본을 올려주세요. 네, 최종본을 올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 질문. 부산 스님이나 네. 그쪽보다 더 하나 스님이 더 중요해요. 진을 계시는 저는 사실 하남 스님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연구를 해나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보조 스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많이 이렇게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뭐 경중을 나누기 어렵지만은 하남 스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